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맡은 역사교육과 2학번 이동원입니다. 이 수업은 세계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연해 있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지향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늘 쟁점으로 다뤄지는 여성 인권 문제와 이란의 역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것이 이 수업의 의도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이라 다들 졸려 보이는데 잠을 깰 겸 재밌는 활동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사이트 페어덱에 오셔서 여기 알파벳 6글자를 입력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오늘날 이슬람으로 넘어와서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 이슬람이 어떤 이미지인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그리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답변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메드, 달. 약간 저번에 배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네요. 그리고 히잡. 예, 히잡 되게 세세하게 그려줬네요. 그리고 I love 테러, IS에 관한 인식까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방금 그려준 인식처럼 오늘날의 이슬람 인식은 저번에 배웠던 역사 속 이슬람과 약간 다른데요. 역사 속에서 배웠던 이슬람은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평등이었죠. 네, 평등을 외치는 종교였는데 오늘날 이슬람 인식을 보면 테러 아니면 히잡 시위 등 굉장히 평등해 보이진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 이슬람 교리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슬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학습 목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계화 시대에 따른 타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운다. 두 번째 시작. 이란의 역사를 통해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여성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머리에 새겨두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되고요. 네, 이슬람 속으로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시위 얘기 역시 선생님이 예상했지만 빠지지 않네요. 테러와 시위 등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는 2022년 이란 히잡 시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봤듯이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이 히잡 시위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갈린다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죠? 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것인데 우선 이 화면에 있는 계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 활동 때는 절대 인스타그램 외에 다른 폰 활동 하면 안 되고요. 인스타로 딴짓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다 들어가셨으니 이 4명에 대한 인물을 알아볼 건데요. 한번 각자 인스타 들어가서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네, 다 쓰셨는데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 4명 중에 맨 왼쪽 분은 이란 정부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히잡을 굉장히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 딸 아이의 어머니로서 히잡 시위를 적극 찬성하고 히잡에 대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히잡 시위에서 갈리는데
이 히잡 시위가 대체 뭘까요? 그래서 더 히잡 시위에 대해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까 전에서 영상에도 계속 나왔다시피 아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머리를 보면 히잡을 어떻게 쓴 것 같나요? 잘 쓴 것 같나요? 네. 네, 선생님도 잘 썼다 생각을 했는데 2022년 9월에 히잡을 잘못 썼다, 머리카락이 보이게 썼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이란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다 갑자기 마흐사 아미니는 3일 후에 의문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히잡 시위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아는 2022년 히잡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잡 시위는 2022년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인 1979년부터 꾸준히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히잡 시위와 여성 인권에 가장 목소리를 내었던 두 명의 인물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노벨상 얘기를 할 건데요.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아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였죠? 한강 작가예요. 네, 한강 작가님이고 오른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은 각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이란도 똑같이 두 명의 노벨상을 타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수업에서 배울 시린 에바디와 오른쪽엔 나르게스 모하메디입니다. 이 두 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자예요. 네, 평화상을 받고 여자입니다. 이 두 분은 이 이란 안에서의 여성 인권의 목소리를 내어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각각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중심으로 이 페이지를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읽으셨나요? 네. 네,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짚어가고 싶은 점은 2022년 히잡 시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참여할 정도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히잡 시위의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뭐였죠? 여성 삶 자유. 그리고 독재자에게 죽음을. 네, 오늘은 이 두 슬로건 중에 앞서 말한 여성 삶 자유를 갖고 토의를 할 것인데요. 이 히잡 구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고 모둠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람 율법으로 히잡을 강요하고, 네, 여성 삶 자유, 여성 삶의 종교적인 구실로 자유를 억압하지 말자. 네, 혹시 윤진 학생은 어떤 걸 썼나요? 저는 여성 삶 자유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성은 여성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와 억압을 멈추고 자유를 달라는 의미를 담은 거고, 삶은 율법이라는 것 하에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지 말고 자유를 달라는 의미, 또 자유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써줬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더 보태면 여성 인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란 국민 전체의 삶과 자유를 외쳤다.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깊은, 더 과거의 역사로 알아볼 건데요. 아까 1979년부터 꾸준히 히잡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죠. 왜 79년에 있었냐? 바로 79년 이전에는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왕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오히려 히잡을 금지할 정도로 이슬람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1979년 이란이 바뀌었는지 이란 이슬람 혁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있는데 현재 이란과 어떤 모습이 더 가깝죠? 왼쪽이요. 네, 왼쪽이 우리가 아는 이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1979년 이전의 이란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지금의 이란과는 다르죠? 네. 이렇게 1979년 이전에는 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왕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조의 부정부패, 그리고 독재, 그리고 친서방 정책, 이 세 개는 이란 국민들에게 화를 돋구었고 결국 혁명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슬람을 중심으로 통치자가 나와야 한다 라며 목소리가 커지며 시위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루올라 호메이니입니다. 이분은 이슬람의 통치자로 세워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혁명을 펼쳤는지 3페이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네. 선생님이 정리하면 루올라 호메니는 크게 이란의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의한 통치를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혁명은 왕조를 몰아내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자유라기에는 히잡을 강제 착용하는 등 자유에 대한 억압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란 이슬람 혁명은 성공적인 건가? 지금 보면 또 성공적인 혁명은 아닌 것 같고 각자의 한번 의견을 적어보고 모둠 토의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네, 다 한번 해봤는데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슬람에게는 성공적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실패일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네, 한세임 학생은 어떤 의견을 적었나요? 저는 당시에는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혁명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민주주의도 국민, 특히 여성의 인권도 후퇴시킨 것 같아서 지금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라도 뭐 시간에 따라 아니면 공간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논쟁성인데요. 그러면은 한번 이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이란 이름으로라는 수업에서 시린 에바디, 나르게스 모하메디, 루올라 호메이니 총 3명의 인물을 배웠는데 이 분들은 각각 이슬람이란 이름으로 정권을 잡고자 했고 또는 평등을 주장하고 시위를 펼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3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한 명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 각자 적으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안 한 원희 학생은 어떤 의견을 적었나요? 저는 그 나르게스 모하메디라는 사람을 골랐는데요. 이 사람을 이슬람이란 이름으로 상식에 저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디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교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점이 인상 깊었고 옥중에서도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일제강점기 시기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독립을 위해 싸운 모습과도 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나르게스 모하메디 분을 써주셨는데 옥중에서 시위를 펼쳤다는 것이 유관순 열사와 겹쳐 보였다라는 점이 선생님도 생각지 못한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이네요. 네, 이만큼 이슬람에 대한 자세한 수업을 펼쳤는데 어떤가요? 수업을 마친 지금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어진 것 같나요?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의도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넓은 시각을 갖길 바라며 오늘 이슬람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